저는 AI가 오히려 기업가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혁명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주로 귀족들의 레저용이었대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나와가지고 포드 자동차 T 모델을 만들었는데 당시 3달치 월급만 모으면 차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혁명이 일어난 거죠. 챗GPT를 보면 사실 한 달에 $20거든요. 무료도 많고요. 현재까지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을 위한 도구다. 평범한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는 혁명이다.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게 오히려 손해다. 챗GPT가 대체 뭐길래 혁명이라고 표현되는 걸까요? 챗GPT는 좀 창피하지만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AI가 이렇게 금방 나올 줄 몰랐습니다. 2013년이죠 아마 영화 허가 나왔는데 그게 딱 10년도 되기 전에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렇게 왜 지적 혁명이라고 했는지 그 헨리 키신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헨리 키신저는 챗GPT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헨리 키신저가 정말 똑똑하시긴 한 것 같아요. 어떤 인쇄혁명,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혁명.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고려시대의 활자가 오히려 구텐베르크보다 더 금속 활자가 더 앞섰다고 하지만 어쨌든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더 큰 혁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구텐베르크 전에 어떠한 책은 다 필사로 했죠. 어떤 글이나 그림 다 사람이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인쇄술로 했다 하더라도 또 그 책이나 우리 인터넷에 있는 글과 그림 다 사람이 만든 거였어요. 챗GPT가 이렇게 대중화가 되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 모든 글씨는 다 사람이 만든 거였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 전혀 사람이 안 만든 그림과 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지적인 혁명이죠. 결국 지적이다라는 거는 뭔가를 생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아무 글도 안 쓰는 사람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동안에 우리 인류의 모든 컨텐츠는 인간이 만드는 거였는데 챗GPT 같은 생성 AI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많은 콘텐츠가 이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거기서 지적 혁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챗GPT는 뭐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사실은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구멍을 랜덤하게 뚫었습니다. 이 책에도 제가 아마 애국가를 가지고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애국가에 만약 동해물과 하고 땡땡땡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백두산 이게 맞추죠. 한국 사람은 맞추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못 맞출 겁니다. 5살짜리 아이도 못 맞추겠죠. 하지만 얘가 이제 애국가를 부르고 6살, 7살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맞추게 될 것입니다. 챗GPT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애국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맞추라고 하면 못 맞췄는데요. 못 맞추면 정답은 이거야 하면서 맞추도록 유도하죠.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고쳐 나간 것입니다. 머신 러닝을 한 거죠. 머신 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엔 못하더라도 점점 경험하면서 성과가 좋아지게 하는 게 머신 러닝입니다. 그래서 사실 챗GPT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N개의 단어를 딱 주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올 N+1번째 단어가 뭐야 맞춰봐. 이 기계입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N개의 단어를 집어넣으면 N+1번째 단어를 내뱉는 기계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외국인을 만났어 엘리베이터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How are you? 그러면 순간 좀 당황하죠. 또 우리가 떠듬떠듬 fine. 그럼 우리가 How are you? 라는 건 How are you? 물음표 4개의 단어를 갑자기 외국인한테 딱 받았는데 우리가 당황하지만 그 4개의 단어를 우리 뇌에 집어넣어보면 fine. 근데 fine 다음에 그냥 fine 하면 좀 너무 차가워 보이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fine 한 다음에 컴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마를 찾아내고요. 그 다음에 thank, you를 찾아내고 점, 또 우리가 배운 게 and, you, 그래서 fine, 컴마, thank you, 점, and you, 물음표 거 8개를 끄집어내고 다시 8개를 집어넣습니다. 야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마.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생성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렇게 N개의 단어, 사실은 정확하게는 토큰인데 그걸 집어넣으면 N+1을 만들어내고 그 N+1을 다시 집어넣어서 N+2를 만들고 그러다가 더 이상 내뱉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때 스탑하는 기계거든요. 근데 그 원리로 그림도 그리고 지금 노래도 만들고 다 같은 원리로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를 비롯한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저는 크게 네 가지 혁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챗GPT가 줄 수 있는 혁명은 네 가지 혁명이다. 첫 번째는 대화 혁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을 하는 기계가 생겼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내가 AI한테 말을 걸고요. 그 AI가 또 다른 AI한테 말을 걸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AI한테 말을 걸면 얘는 내 말을 해석해서 해야 될 일을 또 나눕니다. 그걸 플래닝이라고 그러는데 AI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즉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로 말을 풀어나가게 됐다는 게 일단 굉장히 큰 혁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AI 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 아직도 클릭으로 물건 사세요? 클릭으로 KTX 예약하세요? 클릭으로 택시 잡으세요? 카카오 택시에서? 앞으로 1, 2년 후에는 다 말로 하게 되겠죠.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잡아줘. 야, 오늘 저녁에 나 2대2 미팅하고 싶은데 좀 연결해줘. 야, 나 테니스 코트를 예약했는데 복식을 치고 싶어. 내 친구랑 나 둘이 한 조인데 그 같이 복식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좀 찾아줘. 앞으로 1, 2년 사이에 이런 비즈니스가 계속 나오겠죠. 제가 개차라는 회사 앱을 썼었습니다. 개차 갔더니요. 거기 AI로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다음 차는 나는 골프백이 4개 들어가는 차를 사고 싶어. 그랬더니 개차가 모닝을 사래요. 모닝? 생각해보니까 얘가 골프백 4개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야, 그게 아니라 골프 치는 사람 4사람이 타야 되고 골프클럽 4개 실어야 되고 그리고 보스턴백 4개 실어야지. 그랬더니 저보고 산타페를 사래요. 막 그렇게. 근데 나는 다음 차는 아직 순수 전기차를 사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 카를 사고 싶어. 그랬더니 산타페 하이브리드 있어요. 제가 개차의 그 AI를 통해서 3번 저랑 대화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아, 내가 다음에 살 만한 차는 이런 차구나 를 알게 된 거죠. 저런 대화 AI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빠른 생성 AI 혁명이죠. 예. 요즘 AI는 며칠 전에 소라 나왔잖아요. 소라가 내가 말을 쓰면은 10초짜리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 오픈 AI가 약속을 지켰죠. 2024년 안에 소라를 오픈하겠다고 그랬는데 오픈했고요. 영국과 유럽에서는 아예 오픈 안 했고 한국은 오픈됐는데 지금 서버가 다운됐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광해서 쓰는 바람에. 근데 이제 영상이 2024년은 10초입니다. 2025년은 곱하기 4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그러면 2025년 40초, 2026년 160초, 그 다음에 2027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2030년 되면 2시간 분량이 돼요. 그러면 2030년쯤 되면 우리가 말로 풀었으면 영화 2시간짜리 영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산업도 많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5만 가지 일을 하니까 저는 이미 GPT-4가 그 AGI라고 생각합니다.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잖아요. 범용. 여러 군데 쓴다는 뜻이죠. 저는 예전부터 AI를 연구했어요. 1991년부터 제가 연구를 시작했는데 저는 주로 도메인 스페시픽 AI를 했어요. 특정 도메인에 맞는 AI를 개발한 거죠. 근데 GPT-4는 AGI가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아직 모든 일을 다 하진 않지만 저는 모든 일을 다 하는 AI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꽤 많은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런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질문서에 없는 제 질문인데요. 네. 저도 이제 GPT를 쓰면요, 좀 느끼는 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도 철자 하나 안 틀리게 해도 다르게 나오고 그래도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I한테 어떤 똑같은 질문을 해도 다른 글이 나오고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이유는요. 사실은 그게 확률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개의 토큰을 집어넣으면 N 플러스 1번째 토큰이 나오는 건데 그것이 확률적입니다. 확률적으로 60%로 A가 나올 수가 있고 40%로 B가 나올 수 있었다면 그 첫 번째 내뱉는 단어 때문에 그 다음이 또 달라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인간도 조금 비슷하죠. 만약 같은 질문을 오늘 했을 때랑 내일 했을 때 또는 30분 했을 때 몇 글자 틀릴걸요? 그 다음에 멋지게 뛰는 백마를 그려봐. 그러면 지금 그린 그림과 또 1시간 후에 멋지게 뛰는 하얀 말을 그려봐 했을 때 또 아마 약간 달라질 겁니다. 왜냐면 우리도 확률적으로 선택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확률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혁명이 기업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이득일까요? 네, 저는 AI가 오히려 기업가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혁명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기업가가 되는 혁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주로 귀족들의 레저용이었대요. 그런데 헨리 포드가 나와가지고, 그죠? 포드 자동차 T 모델을 만들었는데 당시 월급 3달치 월급만 모으면 차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난 거죠. 아주 부자들이 레저용으로 썼던 그 자동차를 이제 출퇴근용, 가정용, 개인용으로 쓸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포드였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카콜라도 약간 그렇죠. 우리가 음료 같은 것도 사실 굉장히 비싸고 힘들게 만들어서 비싼 건데, 코카콜라라는 거는 누구나 그냥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음료, 대중화된 음료를 만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사실은 애플에서 쫓겨날 때 맥킨토시의 가격 때문에 쫓겨났다고 하죠. 스티브 잡스는 1999달러를 받자고 그랬는데 애플 이사회에서는 2999달러를 받자고 해서 1000달러 차이가 나서 결국은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만든 회사 애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을 변혁시킨다는 것은 값싸게 만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챗GPT를 보면 사실 한 달에 20달러거든요. 무료도 많고요. 한 달에 20달러면 저는 그걸 버스비라고 얘기합니다. 한 28,000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000원 정도니까 우리가 버스, 지하철비보다 좀 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버스 왜 탑니까? 한 1,000원, 1,500원인데 훨씬 더 우리가 시간을 세이브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걷는 거는 거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 외에는 거의 버스, 지하철 타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 보통 사람들의 파워 툴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최근에 걱정되는 건 있죠. 챗GPT 5원 프로라는 게 나왔잖아요. 한 달에 200불입니다. 28만 원. 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한번 쓰긴 해야 되겠죠. 저도. 한 달에 28만 원이니까 하루에 10,000원입니다. 이제는 버스비가 아니라 택시비가 됐어요. 저도 택시를 하루 평균 하루에 한 번은 타진 않거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 한두 번 정도 타는 것 같아요. 택시를. 그래서 제가 아직 못 타고 있는데 이제는 챗GPT 5원 프로는 거의 박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박사 과정급이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오픈AI에서는 이 챗GPT 5원 프로를 미국의 과학자들, 그 국공립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한테는 무료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게 하겠다 했어요. 결국은 과학 연구, 더 그 논리적인 연구들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몇억, 몇천만 원이 아니라 지금 한 달에 하루에 1,000원 쓸까? 아니면 하루에 10,000원 쓸까? 요 정도의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샘 알트만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GPT-5가 나오면 한 달에 2,000불 받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 거짓말 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죠. 한 달에 20불짜리 챗GPT 플러스, 한 달에 200불짜리 챗GPT 프로. 그러면 이제 GPT-5가 나오면 한 달에 2,000불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때 가면은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긴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오히려 보통 사람들을 위한 도구다.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게 오히려 저는 손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변화할 세상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세상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게 흔히 말하는 얘기들이고, 또 하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바깥에 비행기가 확 달리던가요? 그렇진 않죠. 비행기 한번 올라타서 운행을 하면 오히려 더 고요하게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말에 빨리 올라타고 비행기에 올라타서 좀 이렇게 유유하게 한번 보면 그 업데이트도 하루에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는 결국 제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한번 쫙 따라가시길 바래요. 제가 이 책 제목에서 Life with Intelligence라고 이름을 영어로 꼭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출판사에. 왜 그랬냐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AI 없이 살았어요. Life with 나만의 지능. 근데 이제는 Life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을 같이 가지고 살아나가셔야 되는데, 저는 인공지능을 잘 장착하면 나의 자연지능이 또 똑똑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나의 자연지능이 똑똑해지면 내가 더 인공지능을 더 일을 잘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에 올라타시는,
저도 말을 타보진 않았어요. 몇 번 이렇게 끌려는 다녀봤지만. 근데 말 탈 자신 있어요. 저는 자전거도 되게 못 탔거든요. 근데 언젠가 자전거가 생기고 나서는 타다 보니까 손을 놓고 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를 안 한 거죠. 사실 AI도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전거 타듯이 올라타시면 자전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도구가 되고 더 편안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번에 쓴 책은 Life with Intelligence라는 키워드의 한국어 제목은 AI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솔직히 무기라는 말을 조금 저는 꺼려 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괜찮대요. 네, 무기가 꼭 전쟁 무기가 아니라 나의 비장의 무기야, 뭐 이런 우리가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AI를 여러분들의 어떤 비장의 무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Life with Intelligence라고 표지에 붙인 거는 나의 원래 자연적인 지적 자본과 또 지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이 두 가지 인텔리전스를 같이 결합하고 같이 가지고 나가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책에 보면 디지털 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 하면 나죠, 나. 여러분들 거울이 생긴 게 별로 안 됐겠죠? 거울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호숫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나르키소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걸로 얼굴이 좀 못생겨 보이면 세수도 했을 것 같고요. 거울이 나오니까 거울아 누가 더 이쁘니 하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늘 어딘가에 나를 비추어서 나를 반추해보고 나를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까지는 그것이 소셜미디어나 이런 거였어요. 나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또는 내가 나를 표현하는 그런 소셜미디어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AI한테 여러분들을 비추는 그런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를 늘 옆에 두면서 AI에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AI가 내놓은 산출물을 평가하면서 같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떤가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기 표지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비즈니스 모델 방법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스타트업을 2개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실패하는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잘못된 회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라이프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몇 살까지는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거고, 그 다음부터 몇 년 후에는 또 내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것이고. 저는 이 책을 가장 잘 읽으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인생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거기서 무기는 AI 하나 놓고 그 AI라는 무기를 하나 들고 여러분들의 인생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설계해보고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